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로봇 문제네요. 자, 로봇 문제는 3 플러스 1로 외우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3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일단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외매제라는 암기법이고요. 자, 1번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2번에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3번에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매제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비슷한 문제가 3개가 있고 플러스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왜? 나왔을 때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자동 전격 방지기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무전 차단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려우면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집 있죠? 두꺼비집.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보시죠. 답을 보시죠. 1번.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등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역시나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번에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 작업한 장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 도전체란 말이 다 들어가죠. 도전성인지 도전체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작성을 하시고, 해당 문제는 자동 변급 방지기는 유전 차단기 혹은 두꺼비집을 생각하시고 왜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신다면 해당 문제는 무지수 암기보다는 이해해서 외우면 조금 더 편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고 8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가 24년도에 기존 기출이 변형된 신출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답안을 먼저 알려드리면 답안은 1번 안전화, 2번 안전장갑, 3번 방진 마스크, 4번 방독 마스크, 5번 송기 마스크, 6번 전동식 호흡 보호구, 7번 보호복, 8번 마지막으로 추락 및 감전 위험용 위험 방지용 안전모입니다. 자, 이렇게 제 8가지 구성한 건 조금 외우기 쉬운 답안으로 먼저 구성을 하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참고표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의 내용인데 제품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 제품 심사, 형식별 제품 심사의 날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24년도 어떻게 기출이 변경해서 나왔냐면 60일에 대한 보고와 30일에 대한 보고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차이를 뒀거든요. 그렇게 해서 60일에 해당하는 보고를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문제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60일, 30일에 대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존 지금 해당 책을 보시면 교재에 대한 내용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답안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FT도에서 계산 문제는 기본 사상 1357의 발생 확률이 20%면 246의 발생 확률은 10%이다.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단 퍼센트의 단위는 소수 5째짜리까지 나타내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문제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고요. 제가 하나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수 5째짜리까지 나타내겠죠. 보통 시험지 맨 앞장에 보시면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계산 문제는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둘째짜리까지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는 5째짜리까지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계산 문제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1번. 기억이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뭐뭐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뭐다? 미끄럼 방지 장치입니다. 자, 이어서 니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몇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이건 뭐다? 기울기는 75도입니다. 75도. 이어서 디귿. 말비계의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몇 센치 이상으로 할 것. 자, 보시죠. 달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작업 발판의 폭이 왜 40cm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발 평균의 폭 사이즈가 약 30에서 3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해야겠죠.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40c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요. 편안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치하고 지금 75도, 2m, 40cm 이 부분은 이제 말비계 조립 시에 관련된 부분은 서술형도 출제가 되니까 서술형 문제 형식으로 나오시니까 해당 문제는 다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기계 설비의 방호의 기본 원리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아주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답 하나 보시면 1번 위험 제거, 차단, 덮어씌움, 위험에 적응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뭐뭐로 설치하고, 이거는 뭐냐면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뭐뭐 또는 뭐뭐를 설치한다. 이거는 뭐냐면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도 역시나 작업형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되니까 이 문제도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설치해야 하는 추락 방호망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건 뭐다? 몇 미터면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2번. 추락 방호망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에 처지면 짧은 변의 길이가 몇 퍼센트?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지막 이어서 3번.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이건 몇 미터냐면 3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역시나 여러분들 요즘 12%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업형이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하여 사망 2명, 1급 장애 1명, 2급 장애 1명, 9급 장애 1명, 10급 장애 4명이 발생하였다.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질문이, 이거 외우는 표가 있는데 표는 외워야 하느냐, 아니면 주어지나 물어보는데, 이 표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밑에 표를 보시죠. 자, 사망 1급, 3급은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고요. 4급은 5,500일, 5급은 4,000일, 6급은 3,000일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대입을 해보죠. 자, 사망 2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사망 2명이기 때문에 7,500이겠네요. 그럼 7,500 곱하기 2, 가로 닫고, 그 1급 장애 1명이 됐죠. 그럼 1급도 역시나 7,500이기 때문에 7,500 곱하기 1.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7,500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급 장애도 역시나 1명이네요. 그럼 역시나 7,500 곱하기 1. 그러면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한다면 7,50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럼 더하기, 자, 9급 장애 1명이죠. 자, 9급 보시죠. 9급은 1000일이죠. 그럼 1000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10급 장애 4명. 자, 10급 보시죠. 10급은 600일입니다. 그럼 더하기 60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안을 작성하시면 33,40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 근로손실일수에 대해서 구할 때 신체 장애 등의 표를 암기를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인 듯 합니다. 신체 장애 등의 표 조금 헷갈리겠지만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자, 필수암기법령 파트, 필수암기법령 파트. 8문제 중에 한 문제이죠. 그리고 해당 문제는 또 희한하게 자주 나옵니다. 필수암기 법령 중에서도 희한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일단은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안작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읽어볼게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번,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번,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의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보다 안작사라고 외우시면 되고, 희한하게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서도 희한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뭐뭐를 하거나, 이거는 뭐다? 접지입니다. 접지를 하거나 무슨 재료를 사용하거나, 이건 뭐다? 보존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자, 이어서 가슴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뭐뭐를 사용한, 이건 뭐다? 제전장치입니다.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서술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술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보고 정전기에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 5가지를 작성하시오. 역시나 필수 암기법령 파트인데, 해당 문제를 모르면 산암기를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 이건 거의 간첩 수준입니다. 간첩 수준. 정말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죠. 정말 간첩이 아니겠죠. 그만큼 무조건 알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을 보시면 이건 암기 분명하죠. 직직. 제가 항상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6번 하나 외우라고 했죠. 이건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어서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외우라고 했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건 추가로 꼭 외워야 합니다. 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부분을 꼭 외워서 직위라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역시나 법령 문제가 나왔네요.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 있는 문제고요.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안위작건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2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3번.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마지막 건강진단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자, 이거는 보건관리 담당자잖아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책임자가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도 및 조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2년 필답별 3회차 해설하기가 끝났는데 좀 특이한 게 있죠. 필수 암기 법령이 3문제나 추천해서 3문제. 2회차 때는 희한하게 3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문제와 법령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저희 교재의 장점이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8문제에 대해서 꼭 정리해 놨으니까 1번부터 8번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2년 필답별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